서바이벌이잖아요. 1차에서 떨어지면 무슨 개망신이야. 제대로 말 한 번 못 해보고 1차에서 떨어져갖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그럼 내 뭐예요? 그랬지. 그랬더니 이거는 땡땡 삐삐 처리해주세요. 네. 감독이 말고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Remember me. 네, 오늘은 운명전쟁 49 아주 핫한 프로그램이죠. 네. 네, 혹시 시청하셨을까요? 저 1, 2화인가 3, 4화 보다가 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우승자가 누구였는지 우승자가 누굴지 뭐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제 사실 왜 이거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없었냐면, 일단 무속인 윤도령, 박수무당 윤도령으로서 이 운명전쟁 49라는 게 원래는 운명감정 49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이거를 왜 디테일하게 알 수 있냐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인데 사실 촬영이 오픈되기 전까지 이 비밀 서약을 해야 돼서 입이 정말 근질근질 했는데, 저는 솔직히 출연 제의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JTBC 방송국까지 가서 이제 미팅을 다 하고, 이제 거기에 작가님들께서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나와달라는 얘기를 계속 수차례 하셨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연락이 오셨지만 제가 결국은 거절을 했고, 사실 거절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디즈니에서 방송을 하고 JTBC에서 촬영을 한다. 그게 이제 촬영이 작년 7월 정도, 8월 정도에 이루어졌어요. 디즈니에서 나섰으니까 얼마나 촬영장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이제 스태프분 중에 흑백요리사의 스텝이 끼셨고, 거기에 작가분들이 엠넷 출신이세요, 다.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제 방송계 어찌됐던 PD님, 작가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들은 얘기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굳이 왜 나가냐? 네가 왜?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좀 제가 작가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차라리 이게 무당 49명이면 괜찮지 않냐? 근데 거기에 타로, 뭐 관상학, 족상학, 명리학, 무당들 다 껴서,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바라봤을 때 사실 이 타로나 명리학이나 족상, 관상 이런 거는 지식적인 문제고 어떤 통계적인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학습적인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아니다. 근데 그분들이 틀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이 크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만약에 무당이 틀리면 신이 그것도 안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무당이라는 어떤 무속 세계, 그리고 어떤 이런 철학, 명리, 천문학 정말 날고 계시는 분들이 다 모였고, 제가 이제 1, 2화를 봤을 때만 해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나왔고, 또 내가 모르는 분들도 나왔고, 개인적으로 또 응원하게 되시는 분들도 나왔고, 물론 보는 사람들마다의 어떤 평가는 아니지만 시청자 입장으로서의 기준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찌됐든 무속인 입장에서 제가 거절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사실 이게 좀 기대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좀 반반이었어요. 굉장히 이색적이고 특색 있다. 요즘 21세기의 어떤 무속인 세계를 저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다 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무속인으로서 뭐 거기에 나가신 분들이 누가 예약이 2027년 마감됐습니다, 2028년 마감됐습니다, 9년까지예요. 솔직히 저는 그거를 뭐 부럽 그런 거는 솔직히 1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기본 대기가 1년이에요. 방송을 안 했지만. 근데 늘 얘기를 하지만 2028년 9년이 마감이 된다라는 게 너무 그분들께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시겠죠? 근데 저도 1년 가까이, 1년 반 가까이 예약의 대기가 있었지만 정말 여기서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정말 급해. 내일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2029년까지 기다리냐? 근데 일각에선 그래요. 2028년 9년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냥 저 사람 잘 본다고 하니까 보고 싶은 것 뿐이야. 정말 급한 사람은 저기 못 기다려. 그래서 초반에 예약 다 들어왔다가 나중 되면 취소될 거야.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물론 저는 그분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근데 운명전쟁 49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도 느꼈고 이 쇼츠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판의 목소리가 컸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주렁주렁 적어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이거는 쇼츠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제 군데군데 인스타, 쇼츠, 뭐 본편 영상, 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댓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대표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좀 취합을 했던 게 뭐였냐면 1화인가 2화에서 나왔던 소방관 이야기, 그리고 그 낙상 추락사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를, 이게 사실 그분들의 이미지 화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생년월일만 주고 이 사람에 대한 사인을 맞추세요, 이러면 정말 그게 영검이죠. 근데 그분들의 인물 화상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댓글들을 다시냐면, 그거 꼬꼬무에서 나왔던 얘기야. 이미 방송에서 저분들의 얘기가 너무 유명해. 근데 저분들의 인물 화상 걸어놓으면 저분들이 소방관이다 누구다라고 모를 사람이 거의 없어. 꼬꼬무를 보지 않거나 방송을 모를 사람 아니면은 저걸 모를 수가 없다, 이 얘기가 화제가 좀 됐었고요. 저거는 꼬꼬무 이미 너무 핫한 이야기야. 이미 나왔잖아. 그리고 두 번째, 소방관 분들의 그 유족 분들이 고소를 하고 제작진이 얘기했던 부분이랑 다르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법원 가서 뭐 영상을 내리니 많이,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서 이미 첫 테스트부터 말 많고 탈 많은 구설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이 촬영이 작년 7, 8월에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1월 초에 오픈 예정이었어요. 근데 딜레이가 됐죠? 왜? 박나래 씨 문제가 터졌었죠. 자, 그래서 여기가 나온 얘기가, 그래 타로나 명리학, 천문학 이런 분들은 그렇다 쳐. 근데 사람의 기운을 느끼고 보는 무당은 거기 가서 왜 대체 박나래랑 전현무가 이런 일이 생길지 누구도 왜 예측을 못했냐? 왜 박나래 씨에 대한 구설 시비를 예언 한 명을 못했냐? 그렇게 방송을 좋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얘기를 하진 않았냐? 이런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건 좀 웃긴 얘기야. 세 번째 댓글이 뭐냐면, 너네는 누가 1등 될지 모르고 나가냐? 이 얘기예요. 아니, 내가 가서 욕을 먹을지 구설을 살지 시비를 걸지 1등이 될지 떨어질지 1차에서 떨어질지 너는 실력이면 안 알려주냐? 이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설명하면 길겠죠, 무속인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근데 참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이 네 번째 얘기가 JTBC에서 이미 인지도 있는 사람이 우승을 한 게 정해진 거 아니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정말 이런 얘기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댓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댓글이 가장 많았고요. 또 타로, 철학, 족상, 무당, 너무 따지고 보면 개연성이 있지만 전혀 다른 업이다. 애초에 그분들을 무당이랑 배틀을 시키는 것 자체가 형평성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무당을 이기는 게 가능하냐? 자체가 가능하냐? 그게 되는 거였어? 이런 얘기. 그리고 애동제자들이 저런 곳에 가서 저게 말이 되냐? 그리고 저도 아시는 분이었는데 또 뭐 리치맨 해가지고 이렇게 버킨 해가지고 나온 우리 저기 박수 도령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댓글들이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러 나왔냐? 세무조사해라. 이런 얘기. 버킨백에다가 무구가 웬 말? 이런 댓글. 근데 이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취합을 한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 안 좋은 댓글만 갖고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제가 감독님한테도 쇼츠를 첨부 주소를 드렸잖아요. 좋은 댓글을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거는 농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쇼츠를 나중에 혹시라도 검색을 해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너무 비판과 악평에 대한 댓글이 과반수예요. 이런 무속인들에 대해서 악평들이 훨씬 많고, 오히려 타로술사나 이런 명리나 족상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묻혔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당 쪽에서 몇몇만이 핫하게 올라가서 계속 꾸준하게 방송을 찍으시고 또 인스타도 정말 핫하게 운영을 하시고 이러시는 것도, 어떤 무당 선생님은 해외도 가시고, 이거를 일부 몇 명 선생님들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없었지만 그때 댓글을 보니까 나머지는 들러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속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운명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의 쇼츠를 보면서 조금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석을 해드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나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이제 방송을 켰는데,
키자마자부터 조금 상처가 될 수 있는 댓글이 뭐냐면 사기꾼 새끼들 49명 나와서 대결하는 프로그램이냐. 그리고 저번에 이거랑 비슷한 댓글을 한번 봤는데 어떤 댓글이었냐면 사기꾼 갖다 놓고 누가 더 사기 잘 치나 배틀 치르는 거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연이은 댓글이 뭐였냐면 죽은 사람이랑 다른 사람 앞길 보면서 지들 거기 나오면서 거기 조질 거 왜 못 봐? 저게 사실이면 이 세상 미제 사건 없어야지. 미제 사건 다 풀어주지 뭐하냐. 왜냐면 이제 이런 얘기가 그거죠. 1화에서 2화에 나왔던 그 소방관 순직하신 이야기랑 추락사 이야기를 생년월일과 인물화상을 보고 맞췄잖아요. 거기서 맞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의 사인을 우리가 방송만 보면 막 MC들 놀라서 막 자지러지고 어떻게 저걸 맞춰? 와 미쳤어 이러잖아요. 액션도 굉장히 강한데 이분들의 반응은 그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무당이 정확히 찝어낼 정도면 대체 미제 사건 왜 있니? 그러면 무제 사건으로 남은 것들 다 여기 가서 물어봐. 그럼 미제 사건이 없어야 맞는 거지. 자 리얼 미제 사건이나 풀지 고인 사망 사유를 왜 풀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 이미 뭐 첫 줄 넘기면서부터가 너무 악플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부터가 좀 많이 그랬고 내리다 보면은 역겹네 진짜 모자란 사람들. 참 같은 무속인으로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까지도 욕을 먹더라고요. JTBC 이러다가 어쩌다가 지금 올림픽 독점도 그렇고 진짜 돈에 미친 프로그램이냐 하다 무당을 이런 얘기도 하고 무속인도 아니고 고딩 엄마 아빠에 나왔던 사기 배우가 무속인 연기하고 있음 진짜 인간이 아닌 듯. 참 이것도 내 그 슬비 무당 얘기인 것 같아요. 서로 수호신 불러내서 야차뜨게 시키라고 하다 982까지 경쟁 프로로 만드냐. 다 벌점 받아라. 선 넘지 마라 진짜. 저기 나온 무속인들 저걸로 나락갈 거 예상 못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직접 사기꾼이라고 고백하러 나온 거지. 진짜 무당인데 신이 저런 프로그램 나가라 하냐? 누군가의 죽음으로 장사를 한다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있다는데 어디더라? 자 답을 여러 개 던져놓고 하나 맞으면 용한 거라는데 로또 번호 많이 적는 사람이 제일 신통하겠네? 다음 질문에 틀리면 그 신통력 어디로 사라지냐? 이거 대본이랑 무당들 돈 주고 나간다던데 여기 나온 무당들 다 사짜예요. 진짜 무당 있다면 뭐가 아쉬워 저런데 나오겠냐고. 욕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던 그 방송사. 이쯤 되면 정부에서 JTBC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법한데 조용한 거 보면 나팔수 방송사라 모른 척하는 게 정배인 듯. 돈에 미쳤다 선을 넘었다 미쳤다 안 본다 이런 프로그램. 와 국가의 명예를 평생 받아야 되는 고인들을 예능이라는 이름 아래 오락거리로 만든 JTBC는 죽을 때까지 단죄를 받아라. 실령님이 있다면 진짜 벌전 안 받냐? 대본 였지 사자들이 판치는 나라 아니랄까봐? 쯔쯔 돈이 최고냐. 프로가 망할 거라는 걸 모르는 무당들. 아 참 이게 제가 뭐 밑도 끝도 없이 읽을 수는 없는데 이런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참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직업이 되게 누군가에게는 천한 직업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막연하게 미신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정말 누군가에게는 믿었지만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 라는 실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참 이게 평을 안 좋게 받았던 그 시놉시스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감독님 그냥 무당이잖아. 그러면 얘 보고 맞춰 1대1로 차라리 얘 전봐. 이거는 그분들이 프로그램 나왔을 때도 당신들이 스스로가 얘기했지만 쉬워요. 누군가의 점을 보고 얘가 어떨 것 같아?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 것 같아?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거를 무속인에게 맞추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왜 해놓고도 욕을 자꾸 먹었냐면 사람들의 표현을 하기를 눈치 게임이다. 예를 들어서 감독님 자 발언권자가 있잖아요. 누구 발언해? 얘가 발언을 했어. 근데 거기 방송 보면 나와요. 누구 하나 발언하고 나면 꼭 무당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도 적었는데 나도 그렇게 봤는데 뒤에 따라가요. 얘가 답에 근접하잖아. 그러면 2번 3번이 얘랑 반대되는 입장을 안 내놓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디테일하게 얘기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어떤 프로그램만 봐도 정말 무당들이 어떤 거 자기네들끼리 찝고 테스트하고 찍고 기냐 아니냐 움직여서 우물에 가서 답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아니면 달려와서 야 쟤네는 뭐 찍었어? 쟤네는 뭐 했어? 의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댓글에서 자기네들끼리 누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답을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 나는 얘인 것 같아. 나는 얘인 것 같아. 무당끼리도 이미 의견이 갈리고 명리하는 사람이랑 싸우고 있고 족상학이랑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당이 우승을 하지만
이게 보면은 연검을 해서 이거야! 이게 아니라 이건 거 같지 않아? 이건 거 같아. 확인해보자. 쟤네는 뭐 했어? 야, 쟤네 한다. 우리도 빨리. 의논을 하고 아무리 친전이라도 이게 무당들이 할 수 있을 건가? 이게?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거를 짜내는 구조에서 무당들이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방송 중에 어떤 무당 선생님이 한번 화를 냈더라고요. 무당이 끝을 보고 다 이렇게 하지. 뭐 하나만 맞춰라, 2개만 맞춰라, 3개만 맞춰라. 솔직히 저 그 말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은 신령님이 알려주시거나 느낌이 딱 온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게 이건 이래서 이건 저래서 이렇게 딱 찝어줘야 돼. 근데 그 안에서 의논을 하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쉬운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운명전쟁 49 이게 아니라 운명전쟁 시즌 1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즌 2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네,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절대 나갈 일 없다 네, 얘기가 있었고 그 방송사에서 모 분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이제 무당 못 믿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터뜨리자면 너무 많지만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라 그 이해 후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그 현장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났는지, 누가 욕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네, 솔직히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지만, 네,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운명전쟁 49 일각에서 너무 말 많고 탈 많았던 왜 그것조차도 몰랐냐? 너네 지금 그거 명품 자랑할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 제 3자가 봐도 왜 무당들이 저런 데 가서 이렇게 호평을 받아야 될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굳이 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미팅할 때도 그랬거든요. 작가님한테. 차라리 이거 맞춰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서바이벌이잖아요. 1차에서 떨어지면 무슨 개망신이야.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인지도를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데 아니 명리한테 지고 타로한테 져가지고 제대로 말 한 번 못 해보고 1차에서 떨어져갖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그럼 내 뭐예요? 그랬지. 그랬더니 이거는 땡땡 삐삐 처리해주세요. 네. 감독이 말고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거절을 드렸어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고 이제 거절을 정중하게 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그거 안 해도 양 많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걸 굳이 경험 삼아서 나가서 부서를 사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큼 재수없는 게 없다고. 내 일상 지키는 것도 너무 버거워 죽겠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그 촬영 일자 조율하는 게 안 됐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제시했던 촬영이 7, 8월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 이미 2월, 3월에 예약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촬영 조율하는 게 일단 힘들었고 그래서 참 다음에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정말 정확하게 좀 그런 거를 가려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쉬움도 있었고요. 지금 또 핫한 선생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러 나가신 분들은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좋고 값진 경험이 됐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더 욕을 먹는 방송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참 아쉬운 반 또 응원 반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서 다 안 좋은 댓글만 있다 보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무당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먹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우려먹을수록 말은 많아지기 때문에 유행을 타는 건 좋으나 그거를 먹거리 삼아서 계속 씹고 돌리고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건 일각 어떤 선생님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겠다.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운명전쟁에 대한 윤도령의 소신 발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